자, 이번 수업은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자,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여러분의 관점을 윤리론을 통해 정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네요. 자, 첫 번째, 생명복제와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 자, 전반적으로 이 생명복제와 관련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퇴치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업그레이드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아니냐. 이게 공리주의 생각이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을 올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과 사회 행복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이게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무론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요. 다음 종교 쪽에서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도가, 기독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생명은 존엄하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단어도 이제 조작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논의를 보시면 편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에 대한 그 복제 찬반 논쟁이 있고 인간에 대한 복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동물 복제부터 봅시다. 자, 동물 복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뭐냐? 동물 복제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공리주의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희귀한 동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희귀 동물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종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네요. 참 좋네요. 다음에 아예 사라진 동물들도 이제 복원할 수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라진 동물을 복원하니까 역시 종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동물 복제 최고는 서울대. 자, 서울대 수의학과 거기 가 보면 이제 개들도 스누피입니까? 그 서울대 개, 거기서 복제된 개가 있죠. 개만이 아니고 별의별 동물들이 많이 요 실험실에서 이제 복제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제 찬성하는 겁니다. 반대로 동물 복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근거를 첫 번째,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진화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생존하고 또 멸종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신기하게도 찬성하는 측에서는 종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네요. 종다양성이 훼손된다. 동물 복제를 하면 뭐냐면 똑같아. 복제라는 것은 카피본이잖아요. 이런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인데 여기에서 똑같은 DNA를 가진 애들을 또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원래 우리 동물들은 뭡니까? 암컷, 수컷.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여기에 있는 생식세포가 서로 2분의 1씩 반띵 해갖고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생명체는 암컷이나 자기의 이제 부목격인 수컷의 유전자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 간에 이 유전자가 이제 종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 DNA가 바뀌어가서 막 바뀌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서로 다른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복제 때문에. 이런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종다양성은 어떤 쪽은 유지된다, 훼손된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반대 근거로는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공리주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유용성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물복제 찬성론자들입니다. 자, 이 정도 동물복제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인간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인간복제는 이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배아복제와 개체복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아복제하면 여러분 황우석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배아복제 연구가였는데 중간에 문제가 많아서 그때 한참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배아복제 기술이 전 세계적인데 그 이후로 많이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동물복제 차원에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아복제. 배아복제 이제 찬반 논쟁하는데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겁니다. 배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렇게 커가 세포 분열할 때 그 과정을 배아죠. 배아. 배아 단계가 끝나면 이제 태아 단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아 단계, 임브리오, 영어는 임브리오입니다. 이 배아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여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실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배아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실험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전제는 이거예요. 배아에 대해서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 치료하는 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것을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난치병도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근거로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은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복제하는 과정에서 난자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자를 계속 막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의 건강권, 인권이 훼손된다. 그래서 늘 이제 찬반 논쟁할 때 핵심적인 그런 근거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개체 복제. 우리 배아 복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제한 조건을 들고 어떤 법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체 복제는 일단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 복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죠. 자, 불임 부부, 애를 못 낳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나마 개체 복제를 하면 유전적인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의 체세포에서, 아빠의 체세포에서 그것을 가지고 복제를 한다면 그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그나마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복제 인간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이제 고유한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인데 개체 복제를 하면, 인간 복제를 하면 그런 게 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반대로 뭡니까? DNA는 같을지라도 그러나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는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인간이 도구로 전락됐다. 어떤 특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 아주 중요한 논거죠. 다음에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이 위배되는 거죠. 상호 의존성이 파괴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즉 이런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파괴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어느 부모, 엄마의 체세포에서 만들든지 아빠의 체세포 뭐 이런 체세포만을 가지고 이제 어느 한쪽의 체세포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가 혼란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엄마의 체세포를 가지고 만든다 치면 이게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부모 관계가 될 거냐, 아니면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될 거냐, 되게 헷갈리는 이런 문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개체 복제가 성공한다 치면 나중에 돈 많은 집안에서 이것은 유산 싸움으로 아주 복잡한 법적 문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되건 현재는 개체 복제 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 자, 유전자 치료 이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질병 치료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의료 기술 차원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체세포나 생식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을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유전자는 환자 개인을 위한 질병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유전자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병 걸려 있으면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냐. 넌 왜 이거 반대하면 안 되지. 넌 왜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현 세대만 영향을 끼쳐요. 체세포니까. 그런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도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조건 속에서 윤리적인 조건, 법적인 조건 속에서는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현 세대만 영향을 끼쳤을 때는 뭐 그다지 큰 윤리적 논란이, 그럼에도 논란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크게 논란이 없지만, 이제 생식세포 유전자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런 유전자가 어떤 질병의 유전자, 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막아서 다음 세대 병을 예방하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게 미래 세대의 그 세대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각종 질병을 퇴치하면 의학적으로도 기술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좋지 않냐. 이게 다 이제 공리주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야, 그게 다 성공하냐? 야, 의학적으로 되게 불확실하다. 임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냐. 그거 실제로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했는데 이게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진짜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 환자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유전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이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내가 갖고 있는 유전병을 또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야, 그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느냐. 그런 과학기술의 혜택은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배정에 어긋난다. 그건 특수한 돈 많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냐,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 근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래서
최대 다수한테 어떤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치료는 유전자 이제 편집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유전자 편집 혹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기술, 요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 편집을 많이 하고 이런 유전자 치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유전자 편집이 아니고 유전자 조작이다. 이걸 통해서 우생학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이런 스타일들의 어떤 끔찍한 그런 우생학이 또 발생하면 문제다. 뭐 이렇게 차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찬성하는 측에서는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한 문장의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